좋은 글을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순식간에 좋아집니다. 이런 기사 있죠. 봉준호식 생태주의. 이번에 나온 영화 그 미키 17을 그 옥자랑 연결지으면 되게 좋아요. 기생충과는 접점이 많이 약하고 옥자랑 굉장히 연결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생태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논술을 한다. 이거 완전 여러분 논술에 도움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생각에서 글이 나온다. 생각이 정리되면 글은 순식간입니다. 그러니까 많은 글을 읽고 많이 모방하고, 저는 그 한예종 전문사 비평 그 전공 수업할 때 글을 3개를 넣고 글 썼어요.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 글, 그리고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평론, 그 제가 쓴 평론 3개를 두고 그 두 분의 글을 계속 제 글에 모방하려고, 좀 나쁘게 말하면 뺏겨 쓰려고 노력했거든요. 막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렇게 쓸 때 글이 확 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. 여러분 항상 이 텍스트에 있는 글을 훔치려고 노력하세요. 그 다음에 미키 17에 대해서 비극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는 홍수정 평론가의 글 도움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시각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한예종 이야기, 증강현실이라는 AI라든지 뭐 이런 그 첨단 그 과학과 영화 기술적인 접근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. 그런 아티클이 실려있네요. 이걸 읽어보면 끝날 것 같은데요. 글 쓰는 건 이렇게 풍성하네요. 이게 한 주예요. 이거 일주일인데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한다고 해보세요. 얼마나 논술심을 있겠어. 내가 장담하는데 신의 21로 공부 논술하는 거 끝나요. 다른 책 필요 없어요. 저희 그 한예종 영화과생들 많잖아요. 이거 완전 동의하거든요. 그 다음에 전주 그 주제도 보면요. 자, 이거 멋있죠? 저는 이거 여러분 논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. 스케일이 커져도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. 이런 문장들이 영화의 본질이거든요, 여러분. 봉준호 감독님과의 그 인터뷰 여러분 또 보시고요. 이거 좋죠. 미키 17은 영화 원작에서 무엇을 가져왔나, 그러니까 원작과의 비교.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, 원작을 토대로 한 영화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섭렵할 수 있습니다. 논술 지문으로도 쓸 수 있고요. 소설과 영화의 연관성, 항상 그 영화 입시에서 나오는 주제잖아요. 그러니까 소설이나 원래 있는 텍스트가 영화적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되냐. 작년 그 전문사 영화과 3년제 기출도 결국에는 영화를 드라마 포맷으로 해서 8부작이나 6부작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점에서 달라지고 어떤 점에서 더 각각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전문사 그 중요한 3년제, 2년제 입시에서 나온 기출이에요. 스토리가 안 나왔거든요. 그게 나왔거든요, 작년에. 원작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미키 17을 그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글이 있죠. 이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정말 좋은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면, 음악 영화 또는 전기 영화에 대한 거, 여러분 음악 영화 하고 싶은 친구들 많잖아요. 여기 보면 이번에 밥 딜런을 소재로 해가지고 컴플리트 언노운이 나왔는데, 그런 영화가 얘가 뭐가 있겠어요. 뭐 보헤미안 랩소디도 있고, 뭐 본투비 블루, 챗 베이커를 나온 본투비 블루도 있고, 또 샤인, 레이 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. 그거 여기 나오잖아요. 아, 그런 영화들이 있구나.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전기 영화 또는 음악 영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, 어떤 그 영화적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딜레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에 대한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들, 그리고 그것이 영화화 됐을 때 어떤지에 대한 음악극에 대한 기사, 이런 거 여러분 영화 그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아티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장황하게 신의 22를 분석하면서 제가 논술하는 법 알려드렸는데,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, 논술은 글을 자꾸 첨삭하고 글로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단단해지고 많은 글을 모방하려고 할 때 는다.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글 자꾸 쓰지 말고 더 많이 읽고 생각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. 글은 그 의외로 문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. 내가 생각이 짧기 때문에 문장이 안 나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그러기 때문에 신의 21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자꾸 곱씹어 보세요. 음악, 영화, 본투비 블루, 뭐 보헤미안 랩소디 예가 있었다? 그럼 내가 생각할 때 한국에선 그런 영화가 뭐가 있을까? 한국의 그런 영화들은 왜 성공하지 못할까? 또는 성공했을까?
또는 내가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한국 영화에서 이런 전기 영화면서 음악 영화를 신해철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. 그럼 어떻게 할 건가? 이런 거 입시에서 여러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괜찮지 않을까요? 논술에 그런 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괜찮지 않을까요? 왜 우리나라는 그런 음악인에 대한 전기 영화가 약할까? 생각해 보세요. 너무나 훌륭한 영화가 될 사람들 많은데요. 또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지. 그러면 왜 알려지지 않을까? 왜 그런 것들, 흥행에 왜 성공하지 못할까?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. 이렇게 텍스트를 모방하는 거. 두 번째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. 그게 전부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자꾸 책 소개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주제를 갖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아티클을 붙이고 내가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훨씬 도움이 돼요. 그래서 독학해도 됩니다, 여러분. 학원 안 다녀도 돼요.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.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뭐 검증을 좀 받고 또 한예종 쌤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이런 걸 한다면은 이제 뭐 학원을 좀 다닐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학원의 기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주는 게 좋은 영화 교육이지, 영화 이론을 막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주제를 갖다가 외우게 하고 막 글을 계속 첨삭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논술 준비나 신의 20을 통해서 꼭 신의 20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다른 아티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독학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편에는 오늘 논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편에는 자소서는 영화에 대한 생각, 나의 어떤 영화적 어떤 관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, 한예종에서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감독님들의 책이나 생각을 통해서 빌려오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요. 다음 편에는 자소서 그리고 면접, 한예종 스토리텔링 각각 독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